단순한 매매 계약이라고 무조건 똑같지 않아요. 같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갑 입장에서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계약과 완전히 의려가지고 무조건 제발 사가기만 해주세요 이런 계약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몇 천억 단위의 계약과 1, 2천만 원짜리 계약은 계약서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회사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세일즈 팀이 있을 거고 뭐 구매 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래 실제로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명단을 봤는데 대부분이 뭐 법무팀, 뭐 컴플라이언스, 아니면 기획, 뭐 관리, 요 동네는 사실은 거래 실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서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무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들을 검토해달라고 오면은 나는 그걸 검토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의 실질하고 멀어져 있는 팀에서 계약 검토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거래의 실질은 몰라. 거래의 실질은 모르고 나는 맨날 보듯이 내가 보던 계약서 그 서류의 양식에 완전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고치세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줌마 꼴이 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했지만 실제 요청서에서 보기에는 아씨 우리 이거 안 맞는 건 왜 이따구로 계약을 만들어 왔어 라고 하는 소리가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실질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계약이냐,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계약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 정말 중차대한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장을 새로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뭐 어떤 특정 나라든지 아니면 특정 고객이든지 몇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이런 계약하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항상 뭐 한 10년, 15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하던 거래처와 계약이 있어요. 두 개의 의미는 달라요.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접근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똑같은 매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용역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관리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계약을 검토하실 때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커머셜 텀을 안 봐요. 커머셜 텀이라는 게 예를 들어 단가, 전체 계약 금액, 납기 이런 거 있잖아요. 통지하는 기한 이런 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일이 아니라고. 아이 그거는 그 영업에서 해야지. 그건 뭐 구매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업에 계신 분, 구매에 계신 분은 각각의 숫자 자체의 정확성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과 어울려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공원이익,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이게 나한테 돈을 얼마를 벌어주는지. 사실 그거에 따라서도 계약서 검토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회사의 이제 평균 공원이익률이 한 15% 되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너무 후하셔가지고 공원이익률이 30%가 나오는 계약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를 웬만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계약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박해요. 평균이 15%인데 우리 이거 한 5%, 7%밖에 안 돼. 까딱하면 예를 들어 원재료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마이너스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혹시나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책임을 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머셜 텀즈, 도대체 이 실질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약서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나한테 주어진 드래프트 초안에 있는 내용의 글자 중에서 내가 평상시 봤던 이 종류의 계약서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리고 글자 틀린 거, 뭐 오타, 뭐 앞뒤가 조금 다른 거, 이런 것만 열심히 찾고 계약서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계약서 검토가 아니에요. 계약서 검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커머셜 텀즈가 정확하게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법무 입장에서는 영업이 봐야지. 근데 영업 입장에서는 계약서 검토는 법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서로 미루다 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사고 터지는 거죠.
금액이 잘못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는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데 보통 이런 관리 사이드의 계약서가 오기 전에 이미 실제로 현업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뭔가 약간 쿠킹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상대방과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서로 싸우다가 이 정도로 하자 뭐 이 정도가 합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서류가 날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소통은 많이 하시지만 소통과 계약서를 잘 연계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쓰던 계약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 근데 평상시에 쓰던 양식 그대로 또 보내. 이번에 어디랑 뭐 얼마 하기로 했어. 이걸 보내. 그러면 그러니까 법무 쪽에서는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내용은 우리가 받은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영업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이 누락했을 때도 계약 검토 자체가 우리의 어떤 책임인 이상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사전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고민을 해가지고 거래의 실질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계약 검토라는 거.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뭔가 앞뒤가 모순되거나 아니면 이건 뭐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라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서 좀 우리한테 불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주면은 네가 돈을 주고 이걸 동시에 이행하는 게 민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이행을 하게 돼 있어. 우리가 물건을 먼저 줘야 되고 돈은 120일 있다 준대. 이런 약속들. 뭐 그게 사실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뭐 60일, 120일 그렇게 한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보다 길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의 전체적인 균형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굉장히 기본 실질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거래야. 아까 말한 공원이익이 막 30% 나는 계약. 그러면 웬만한 거, 뭐 고객님 원하시는데, 뭐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균형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의 해지 조항이라던가 손해배상 조항이라던가 지체상금이라던가 이런 게 통상 대비 우리한테 불리해. 그러면 또 우리 또 그 법무 입장에서 아니 이런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수가 있지? 무슨 벌써 빨간색으로 다 고쳐봐요. 그럼 영업에서 뭐라고 해? 이게 미쳤나 지금. 이 고객님을 어떻게 잡았고 그 조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왔는데 지금 법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다리를 잡아? 이런 소리가 바로 나와요. 그거는 계약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그 균형감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한 거래의 실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종이에 써져 있는 조건만 보다 보니까 이걸로 보면 너무 불리하거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법무가 봤는데 이런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쫙 고치면은 요걸 디립다 먹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균형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 협상을 하다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몇 가지를 양보하면 우리는 몇 가지 우리도 양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가끔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이제 법무팀에서는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계약 전체 진행에 대해서 좀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하나의 어쨌든 살아있는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돌고 들어오죠. 법무가 도움이 안 돼. 저기 맨날 뭐 하려고 하면 어디 좀 법무 안 거치고 좀 할 수 없나? 내지는 그럼 그쪽에서도 막 꼼수가 나요.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내일까지 꼭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막 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법무가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거는 거래를 모를 때 그래요. 실제 거래를 모를 때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마디. 오늘 6시간 전체에 딱 한마디. 계약서를 보지 말고 계약을 보시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지 마세요. 그냥 써있는 종이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계약서가 아까 말한 어떤 사람을 입히려고 만든 옷인지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옷을 보시면 안 되고. 요거를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